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오늘은 한전 KDN 자기소개서 문항분석입니다. 자, 모두 작전명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5번 문항 윤리이식 문항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받는데 그래서 업체 선정 시 1원이라도 낭비하지 않는 성격임을 입증하라 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시고요.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질문방에서 이 KD에 대한 문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어, 문항 수가 많고, 이제 글자 수가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간의 현타가 왔지만, 또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이 준호플로는 항상 달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보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저를 전적으로 믿게 되실 거고요. 이제 또 CEO의 내리를 이 자소서의 키워드만으로도 팍팍팍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그 내재 의도랑 그 문항에서 어떤 내용들이 가장 충실하게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간 자소서를 써야 된다. 이 준호플로가 정말 그 문항의 내재 의도를 샅샅이 파헤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소서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문항에서 어떻게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더 잘 쓰냐에 따라서 면접에서 당연히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문항 순서대로 제가 봤을 때 이제 1번, 5, 4, 3, 2라고 선정을 했고요. 이제 왜 그런지 그리고 이 각 문항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직무 관련 성과 경험이 있느냐? 라는 문항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항을 보고 났을 때 결국에는 어, 이제 한전 KDN에 입사하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에 매몰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서는 한전 KDN의 어떤 특정 직무 관련돼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 성과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성과 중심 나열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2080 제 무조건 떨어지는 그 지원 동기 자소서 문항 보시면 그 지원 동기 쓰는 방법 강의 보시면은 거기 안에 2080이라고 딱 제시해 놨습니다. 그 틀에 맞게끔 성과 경험을 나열식으로 설득해 주면 무리 없이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경험을 해왔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왔구나. 근데 만약에 그 관련된 이제 대학 시절의 인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이 직무적으로 준비해온 게 직무적으로 해오면서 성과를 내는 게 없었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교육 관련된 경험 사항도 최대한 노출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 이건 별것도 아닌 경험인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한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자소서를 많이 쓸 텐데요. 그것마저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무적으로 노력해온 성과 경험이었다라는 거로 설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그 내용이 또 뒤에서 겹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할 텐데 여기서는 성과 경험의 나열식으로 200자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200자 이내에 이 다른 문항에서 그 사례를 썼을 때 그 다른 문항에서는 그 200자를 500자로 늘려서 써주면 되는 거다. 내가 아무리 경험이 적어도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상세히 풀었으면은 최소한 500자 이상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배표 치세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5번으로 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기업이 뭐가 다를까? 당연히 사기업은 자신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서 그걸로 직접 돈을 버는 구조다. 근데 공공기관은 결국에는 예산이라는 걸 받는다. 예산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민의 세금이다. 자, 이런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돈 아껴 쓸 거냐,
네 것처럼 사줄 거냐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공공기관은 완전 갑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하는 위치 그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권한이나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나름의 그 어떤 갑의 위치에서 권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너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벼벼치세요. 제대로 이거 완전 벼벼치세요. 업무를 수행해 줄 거냐라는 게 가장 궁금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데서는 너가 돈을 1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엄청나게 꼼꼼하게 일을 해왔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핸드폰을 구매한다든지 어떤 특정 50만 원 이상의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100만 원 이상의 아니면 차를 살 때 만약 몇 천만 원 자신의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꼼꼼히 따져봅니다. 정말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자기 스스로가 이 차가 나한테 맞나? 어, 이게 이런 기능은 있는 게 맞나? 하나하나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직장이 되고 나서 차를 살 때가 되면은 이게 진짜 내가 이 돈 투자하고 이 정도 그 기능이나 나한테 만족감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엄청나게 꼼꼼하게 분석한다.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이게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고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돈을 쓰게 되면 엄청나게 계산하게 된다. 네. 그런데 너가 공공기관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업무를 해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뽑을 때는 우리가 감사원이나 이런 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돈을 투입한 것 대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꼼꼼하게 일을 제대로 해서 하나하나 진짜 디테일하게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견적으로 받는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특히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윤리의식이라고 보는 거다. 뭐 윤리의식이라고 해봤자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런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업무할 거냐 1원이라도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실제로 그 값어치에 맞게끔 업체한테 돈을 집행해줄 사람이냐 라는 걸 보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일시정지를 하게 됐을 때 이 구성으로 천자를 채우면 크게 무리 없이 이 문항의 의도에 맞게끔 쓸 겁니다. 정말 이 문항들을 보면 자소서를 꼼꼼히 읽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천자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이 안에서 엄청 뭐 대단한 내용 엄청 잘 쓰려고 하는 거다기보다는 이 문항의 의도에 맞게끔 적정하게 스토리가 들어가면 무난하게 면접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회사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드렸으니 이거는 일시정지 한 다음에 자세하게 좀 읽어 보시고요. 그 내재 의도는 이랬습니다. 자, 다음 4번, 3번, 이제 2번 순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직무 관련돼서 너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이 4, 3, 2가 다 결부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너가 이거를 우리가 널 왜 뽑아야 돼? 라는 거에 대한 납득이 될 만한 하면 원래 전문성이라는 게 원래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전문성을 진짜 무슨 전문가처럼 준비해왔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런 직무 관련된 자격증 준비해왔고 주도적으로 현직자나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한테 이 직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커말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회계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 뭐 법적인 부분을 민법, 선법이든 그런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알아야 돼. 이 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아니면 이쪽 관련돼서 일을 하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아니면 진짜로 이 한정 KD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알고 나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 4번 문항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큰 틀을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여기서는 내가 어떤 롤모델을 선정하고 어떤 그 롤모델 바탕으로 어떤 직무적인 어떤 목표를 세웠다. 당연히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스펙을 갖추거나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급급하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정 KDN의 그 직무만을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첫 도입에는 백자는 내가 최근 3년 이내 어떤 목표를 가져왔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꾸역꾸역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 목표를 쌓기 위해서 직무적으로 노력해 왔는지를 써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1번 문항하고 그럼 겹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과 경험만 써주는 거고 여기는 그 과정 중심으로 여기서 50자 100자를 쓴 거를 200자 300자로 늘리면 되는 겁니다. 최근 3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땐 최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써주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최근 3년 이내에 그런 관련된 경험을 구체적으로 300자에 2개 정도만 쓰면 되는 거다. 3, 400자 정도에 2개 정도로 써주면 뭐 많으면 3개 정도 그 정도만 제약을 드리면 그게 800자 정도 채워주면 될 거다. 그냥 노력을 해왔는지가 중요한 건데 내가 그냥 했었던 경험이라고 해도 그냥 이 목표를 위해서 해왔다라는 식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은 그런 노력을 한 계기, 내가 왜 이렇게 했고 그 결과적으로 지원한 분야에 어디에 도움이 됐는지 50자 정도로만 짧게 쳐주면 되는 거다. 결국에는 이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시 써주는 게 더 이 구조 안에서 더 맞는 거다. 이걸 알고 싶은 거지. 그 노력을 하게 된 계기나 결과적으로 이 지원한 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짧게 쳐주면은 그냥 나이스한 자소서가 알고 싶은 내용만 많이 들어간 나이스한 자소서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르게 가면 3번은 이거는 이 내재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회사 가게 되면 항상 있는 이제 업무 스타일 다른 동료를 만났을 때 너가 잘 헤쳐나가서 결국 끝까지 헤쳐나가서 결과물을 내줄 거냐라는 게 내재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겁니다. 배표 치세요. 해결하면서 맞닥뜨린 이슈 사항들. 자, 모두 따라하세요. 해결하면서 맞닥뜨린 이슈 사항들. 여러분들 어떤 대학교 때 어떤 프로젝트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슈만 쓰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슈 상황이다. 자, 여기 그게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 상황들을 노출시켜주고 그 상황별로 내가 어떻게 액션했길래 그 상황이 극복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든 아까 말했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든 돈을 집행하는 일이든 그 관련 유관 부서의 사람들이 항상 태클을 건다. 왜냐하면 다들 업무 스타일이 다르고 그 부서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을 집행하는데 그 돈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인사팀이나 인사총무팀이 너 왜 돈 이거 이 정도 써? 이거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비교 견적 해봤어? 다른 업체는 더 싼 데 없어? 왜 이 정도 돈을 내야 되지? 계속 태클을 건다. 인사총무팀이든 감사팀이든 그런 상황에서 너가 그런 업무 스타일이 다른 동료나 어떤 그런 나한테 태클을 거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잘 헤쳐나가서 끝까지 그 사업을 추진해줄 결과물을 내줄 만한 인재이냐라는 게 물어보는 문항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우리는 액션에서 했는지 바탕으로 그런 사업을 맡았을 때 잘 추진해줄 사람인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을 직장인의 스트레스로 느끼게 해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헤쳐나갔는지 그런 대학 시절의 어떤 뭐 공동의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제 결부돼 있는 그런 과업을 해결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액션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도입하고 중간은 이 정도의 그 상황 설명이나 간단하게 써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 액션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2번입니다. 자, 한정 KDN 조직의 역할 책임은 무엇이며 한정 KDN 직원이 됐을 때
조직의 가치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 쓰시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그 제가 말하는 2080 그 지원 동기 쓰는 거에서 20이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 따로 이제 분류를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 한국전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정 KDN이 없다면 결국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생길 거다. 이 한정 KDN에 내가 지원하는 부서가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즉 그게 사회적 가치일 거고 이게 한정 KDN의 조직의 역할인 것처럼 써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한다 라는 거를 앞에 100자나 150자 정도로 200자 이내로 써준다 이런 흐름으로 없다면 이런 거 쓰지 말고 결국 사회적으로 생기는 이슈가 발생하고 이게 한정 케인이 주는 그 사회적으로 주는 가치인데 이게 그런 조직의 그런 역할을 사회적 가치가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 난 거기에 대해 사명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본인의 경험에 기초하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말하는 이런 앞에 도입을 딱 짧게 쳐주고 내가 대학 시절에 팀 단위 조직에서 공동의 목표를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입니다. 결국 내가 책임감이나 그냥 헌신해서 나름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했던 거를 책임감이나 봉사정신의 키워드 갖지 말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니면 이 공동의 목표에 의해서 사명감이 있었다 라는 형식으로 접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명감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에서 좀 헌신적으로 일을 해줬고 또 나름의 봉사 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건 왜? 사명감 때문이었다. 결국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키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의 상황에서 팀원들이나 이 공동의 목표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경험을 사례 두 가지 사례를 300자 써두든지 400자 써두든지 아니면 그렇게 일을 해왔던 사람인 것처럼 경험들이 있다면 나열식으로 몇 가지 사례 써주면 될 겁니다. 뭐 대단한 경험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뭐 진짜로 나는 뭐 국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명감을 일해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든지 이렇게 봉사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는데 했다. 아니 뭐 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근데 결국 그 봉사 활동도 어떻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면 되는 거다. 결국 이 문항들이 천자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 직무적 위주로 이 문항의 의도에 맞게끔 잘 써준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낸 거고 제가 봤을 땐 자소서를 많이 본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항에서 내가 엄청나게 맞게끔 부합하게 인생을 살아왔 그 왔지나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내가 여태까지 가진 경험을 이런 내재 의도에 맞게끔 잘 포장해서 쓰면 무난하게 서류 합격이나 그 이후 단계에서 쉽게 갈 수 있다. 대단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내 경험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이 각 문항에 맞게끔 풀어 쓰는 형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치사 많이 카페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 네이버 유튜브에서 준호프로 쳐주시고요. 많이 구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추천 강의 리스트 꼭 보시고 그리고 폴로 1, 2, 3으로 채팅 해주면 제가 좀 바빠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저 시간 내서 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목표별 24입니다. 네, 감사합니다.